오늘의 산업대국을 만든 주역인가 아니면 양지만 따라다닌 권력의 이인자인가. 세상을 떠난 김종필 전 총리를 두고 평가가 엇갈립니다. 정부는 훈장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이분과 함께 JP가 만든 현대사의 장면들 되돌아보겠습니다. 사사건건 지금부터 1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정치는 허업, 바로 허업이라는 감을 공적을 기려서 정부로서 소홀함 없게 모시도록 훈장 주서 해드리기로. 훈장 투소 계획을 중단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사사건건, 저는 KBS의 김원장 기자입니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 월요일 시간 정치 9단, 특히 삼김시대 정치평론 전문가 박지원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JP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김종필 전 총재가 별세했습니다. 장례식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네. 어떻게? 장례식은 아직 아니고. 아, 그렇죠. 조문 다녀오셨죠. 어떻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정치 10단 삼김이 끝나게 가시는구나 하고 한 획을 긋는 그런 모습을 느꼈습니다. 정치 10단들은 다 가시고 정치 9단만 남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만나신 건 언제가 제일 최근입니까? JP를. 그러니까 대선 후에 하얏트 호텔에서 저녁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JP 그 자신은 정치, 문화, 예술, 이런 인생, 이런 걸 그 장르가 없이 많이 넘나들면서 얘기하기 때문에 너무나 참 담소에 빨려 들어가는 그런 재미가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잠시 후에 정치인 김종필과 또 인간 김종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아산병원에 빈소가 마련됐는데요. 정치인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추미애 대표, 김성태 원내대표, 이해창 전 총리, 김무성 의원, 이완구 전 총리, 이수성 전 총리고요. 고인을 빼고서는 한국의 현대 정치사를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활동이 많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조국 근대화를 해서 우리 국민들 잘 살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항상 존경하고 흔히들 JP 키즈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 어른의 그러한 사상과 철학과 생각은 우리 모두가 JP의 키즈입니다. 우리 정치가 어렵고 또 산업화 과정도 어려울 때마다 그야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그 해안을 가지고 우리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셨던 이런 정치인으로 올해 그 기억이 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상김시대 주역인 김대중, 김영삼 전 대통령들의 차남들도 빈소를 찾았습니다. 정치 생활을 하시면서 사실 정치적 견해도 좀 많이 다르실 때도 있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두 분께서 정말 각별하신 사이셔서 더욱더 많이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총리님은 국가적 원로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이분이 좀 버팀목으로 좀 계셨으면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참 아쉬움이 남고요. JP에 대한 평가
훗날 후세가 역사가 평가하겠지만 지금 보면 이제 우리 산업대국, 경제대국을 만든 정말 우리 현대사의 거목이다 이런 평가도 있고 권위주의 시절 민주주의 억압한 장본인이다. 그야말로 공과가 엇갈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명암이 분명한데 만약 그분에게 5.16 군사 쿠데타, 중앙정보부, 이러한 인권 탄압 등 이러한 것만 제한다고 하면은 가상해서 보면은 한국 정치인 중 가장 멋이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중앙정보부 그 시절만 빼버리면 그렇죠. 5.16 쿠데타 한 20여 년, 한 19년 집권하는데 그러니까 5.16하고 11호까지 5.16 군사 쿠데타하고도 좋은 일도 있었지만은 또 중앙정보부를 창설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정치 탄압과 인권 탄압을 했는가 그러한 부분을 제할 수만 있다면은 참으로 멋있는 낭만이 있는 그런 훌륭한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공감하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 또 반대로 사실은 그러니까 군사 정변에서부터 그러니까 박정희 소장을 따라간 김종필 중령이죠. 그때부터 이제 12.12까지 권좌에 11호까지 권좌에 있었고 또 그 뒤에도 정치권에서 사실은 한 20여 년 동안 2004년 은퇴하실 때까지 정말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만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권력에만 따라다니는 권력의 2인자 아니냐 이런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분의 늘 경쟁자이고 협력자인 YS, DJ 이 두 분은 대통령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JP는 대통령을 못 하셨지만은 그러한 것에 대해서 평소에 굉장한 아쉬움도 표현했지만은 역시 두 양김에 대해서 갖는 경쟁심과 또 존경심, 협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해야 될 겁니다. 만약 DJP 연합이 없었으면은 이 사진 좀 오래 놔두십시오. 평화적 정권 교체가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하고요. 제가 특히 2000년 6.15 남북 정상 회담 특사로 북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닐 때 대개의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김종필 총리께서 대북정책, 햇볕정책 정상회담을 반대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 제가 가서 보고하고 그러면은 진짜 햇볕정책에 대해서 강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때 총리 그만뒀을 때입니까? 그렇죠. 총리 그때 그만뒀을 때. 당시는 DJP 연합에서 당선되고 총리 간두시고 자민련과의 공조가 깨졌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이죠. 그래서 네. 당시 총리는 박태준 총리님이었는데 박태준 총리님도 엄청나게 서포트를 했었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했죠. 도대체 왜 DJP 연합 때는 햇볕 정책 지지하더니 이제 갈라지고 나니까 반대하느냐. 그래서 제가 좀 불만도 토로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면에서 굉장히 애국심이 강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권좌에 오른 두 김보다 JP가 더 좋은 인생을 살고 갔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런 건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YS 때는 3당 합당 통해가지고 YS를 어떻게 보면 문민정부를 만들어줬고 이제 누구보다도 같이 참여하셨으니까 DJP 연합을 통해서 또 충청과 호남의 유권자들 마음을 잡아서 이제 DJ가 집권하는 데 도움을 줬는데 본인도 집권하고 싶었지만 집권을 못한 겁니까? 아니면 2인자로서의 권력을 계속 향유하고 싶었던 겁니까? 본인이 집권하기를 강력하게 노력을 했죠. 내각제를 통해서. 그렇지만은 그게 안 됐고 제가 역시 2인자의 길은 저런 길이구나 하는 것을 느낀 것은 사실 DJP 연합은 두 가지가 합의가 돼서 이루어진 겁니다. 첫째는 내각제 개헌, 두 번째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그래서 DJ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에 대해서는 약속을 지켰고 내각제 문제에 대해서는 DJ가 대통령 되고 저는 굉장히 그 내각제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통령께서는 철저히 대통령 중심제였어요. 그 당시에 동아일보 자민련 출입하는 기자를 통해서 제가 총리에게 한번 의사타진을 해봐라 했더니 이
김종필 총리는 바둑을 뒤는데 굉장히 속깁니다. 탁탁탁탁 놔요. 네. 예. 그래도 두 분이 기자하고 두 분이 바둑을 뒤면서 내각제 개헌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더니 김 총리께서 대통령 중심제에서 어떠한 대통령이 공약을 해가지고 당선이 돼서 안 하겠다 하면 안 되는 거다. 네. 그래서 내각제 개헌은 추진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었죠. 그때 비서실장 하실 때입니까? 그때는 수석이었습니다. 네, 네. 예. 장관이었던가 수석인가. 네, 네. 그런데 아무튼 그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그렇게 DJ 변합의 두 가지 조건의 첫 번째인 내각제를 네. 스스로 포기해 주더라고요. 한 발 물러나줬다. 예. 네. 그래서 제가 DJ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DJ 왈. 절대 그건 양보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시던 분이 김종필 총리는 훌륭한 분이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결단을 해 주시는 분이라고. 네.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10단들은 똑같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집단들은 서로 주고받을 줄 아는군요. 예, 그렇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JP와 박정희 전 대통령이야 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고 막판에는 좀 안 좋았다고요? 공개적으로는 뭐 견제하는 구도가 있었습니다. JP가 박정희 대통령 이 사진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군사정변 직후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예.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되나 제가 찾아봤더니 그때 JP가 35, 6 뭐 이렇습니다. 36. 네. 그리고 36에 중앙정보부장을 했고 네. 45세 총리를 했죠. 네. 그런데 공개적으로는 박정희 대통령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또 존경을 했지만은 저하고 둘이 얘기할 때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좋게 평가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그 불만 섞인 얘기를 하고 특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최태민 목사와의 비화 등 네.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함께 혁명을 하고 충성을 했지만은 가진 원한이 많구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개적으로는 지지를 했지만은 네. 굉장히 나쁘게 얘기하는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사촌 형부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촌 형부죠. 네. 그러면 저희가 알기로는 2007년에 이제 MB와 박 전 대통령이 경선하는 과정에서 JP가 MB 쪽으로 줄을 서면서 본격적으로 멀어진 게 눈으로 확인됐다. 그 정도쯤 됩니까? 완전히 사람들 보기에도 멀어진 게? 저는 아무튼 상당한 횟수의 김종필 총리님과 얘기를 나눠봤지만은 네. 재임 시에나 퇴임 후에나 그런데 한 번도 박근혜 대통령을 칭찬하는 얘기는 안 들어봤어요. 이 사진은 아마 부인 박영옥 여사 장례식장을 찾은 박 전 대통령의 사진 같은데요. 자, 들으신 것처럼 그러면 2015년도에 JP가 박 전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3년 전입니다. 당시에 박영옥 여사 부인 장례식장에서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을 만났는데요. 들어보시죠. 아버지, 어머니 성격 좋은 것 반씩 다 차지해서 결단력도 있고 판단력도 있고. 하지만 이제 저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 뒤에를 보시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탄핵 정국 때인데 나쁜 점만 물려받았다. 당시에 많이 알려졌죠, 이 이야기가. 네, 5천만 국민이 달려들어서 내려오라고 해도 거기 앉아있을 것이다. 그런 고집쟁이다. 네. 소위 ABM이 네. 나쁜 것만 그렇게 닮았어요. 하고 엄청나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네. 그 무렵이 그런데 언제쯤입니까? 지난 대통령 선거 네. 전이죠. 네. 그렇군요. 그러면 벌써 5, 6년 전부터. 네, 그렇죠. 네. 아니, 총리 재임 때나 후나 네. 제가 수차 이렇게 신당동 사석에서 뵐 밤중에 때마다. 이제 네. 방문하고 사택에서. 그러거든요. 네. DJ 심부름하러.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네. 아무튼 박정희, 박근혜 이 분야에 대해서 한 번도 좋은 평가를 안 하는 건 못 박근혜 전 들어봤어요.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짠 점수를 주던가요? 사실은 역시 최태민에 대한 그 의혹도 거기서 불거졌다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JP가 문제 제기하면서 그 부분을 조사하고 그런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런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네. 박정희 대통령이 어느 날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을 불러가지고 최태민 목사를 조사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적나라하게 조사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를 드렸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그네한테 직접 얘기해라. 그래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근혜 영예한테 보고를 했더니 박근혜 영예가 뭔데 사생활 간섭하느냐 하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니까 물러섰대요. 그때 왜 그 중정의 보고서를 보면 왜 두 사람이 최태민 목사와 박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영예죠. 뭐 방에 들어가서 문제가 놓고 나오지도 않고 뭐 이런 부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접 그러시더라고요. 아침 9시에 들어가서 밤 10시까지 나오지는 않는데 조사해봐라 했는데 엄청나게 하는데 그 뭐라고 하시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애비가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딸한테 약점 잡혀가지고 아무 소리를 못했다고. 굉장하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도 했다 이 말씀이죠. 네. 자, 김종필 전 총재 훈장 추서에 대해서는 이견이 엇갈립니다. 청와대는 국민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는데요. 결정했는데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오랜 주역이셨고 또 전임 총리이셨기 때문에 그 공적을 기려서 정부로서 소홀함 없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훈장 추서 해드리기로 내부적으로 정해졌고요. 국민훈장 중에서 최고된 것이 국민훈장 문화장으로 결정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벌써 국민청원 글이 한 200여 건 올라와 있고요. 이런 식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도 훈장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훈장 추진은 좋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신다고. 제가 전부 갖다 나오는데 기자들이 뭐예요. 그래서 훈장은 정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저로서는 DJP 연합을 통해서 최초의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룩했고 역사적 6.15 남북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서 도와준 것이 있기 때문에 훈장 추서한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청난 비판이 쏟아지는데 저는 지금도 그래도 역사에는 공도 있고 과도 있는데 그 끼친 공이 있기 때문에 훈장 추서를 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인간 김종필에 대해서, 인간 JP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사실 DJP 연합의 당사자시기도 하고 참여하셨으니까요. 그 정권에 깊숙이.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많으실 거예요. 기억나시는 게 있다면요. 아무튼 멋있는 분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총리 하시면서 저는 청와대 수석을 하고 있을 때인데 거의 매월 청와대 수석들을 총리 공관이나 혹은 외부 식당으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다양하게 하시는데 참 이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물어보죠. 우리는 다른 분의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라 총리님의 그 스토리를 좀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은 허허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오직 우리 집사람만 생각했어요. 딱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박영옥 여사님하고 그렇게 금실이 좋아요. 그 유명한 프로포즈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밤 11시 퇴임 후에 신당동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무도 없어요. 딱 집에 비서 한 사람만 안내를 해주는데 제가 들어가면은 박영옥 여사님이 저를 꽉 껴안으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왔다. 이렇게 진짜 뜨겁게 포옹을 해줘요. 그러면은 옆에서 김종필 전 총리님이 허허 저 사람은 박 장관만 오면 좋아해.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이인자라고 하는 것은 사모님도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제 아내한테 당신도 좀 그렇게 해봐라 그랬더니 못한다고. 제가 들은 일화 중에는 90년대 후반이죠. 그러니까 자민련 총재하고 당시에 이제 이해창
총재는 이제 그 대선 유력한 후보였고요. 근데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이제 여러저러 뭐 그분들하고 식사할 기회가 많은데 저 부장이나 팀장들은 주로 JP랑 식사, 이해창 총재랑 하면 주제도 무겁고 재미도 없고 해서 부장 팀장은 그때 다 JP랑 점심 먹으러 가고 그랬다고 그 말만 들어도 그건 이해창 총재한테는 누구도 안 가요. 예를 들면은 김대중 대통령 아무래도 무거운 주제를 주로 이야기하시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 박준규 의장님 그리고 김종필 총리님, 이해창 야당 총재님 이렇게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시는데 그 네 분이 천하의 진짜 그런 분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데요. 큰 농담하면서 저도 아주 배꼽 잡게 웃었어요. 그런데 이해창 총재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김대중 대통령으로서는 야당 총재를 배려해 주고 이 총재는 그런 일 없어요. 그럼 나는 없습니다. 하고 앉는데 보니까 역시 반열에 못 들더라고요. 네. 하여튼 물론 저 JP의 과도 물론 있겠지만 역사에서 우리 정치의 어떤 특유의 유머와 촌철살인으로 어떤 우리 정치의 여유, 숨쉴 공간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평가하시는군요. 그분의 정치, 예술, 인생, 인간 이게 가장 조화를 이룬 멋있는 정치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휘 구사력이 충분했고 예를 들면요. 그분은 우리 수석들을 공간으로 불러서 저녁 식사를 하더라도 꼭 사전에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또는 성악가를 불러서 또는 악기 이런 연주자를 불러서 해가지고 아주 분위기를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5.16 군사 쿠데타 중앙정보부만 빼면은 대한민국 정치사에 가장 멋있는 분이다. 그렇게 다시 평가합니다. 네, 두 분이 만나시는 장면이 그림이 있군요. 그 잠깐 준비됐으면 보겠습니다. 네. 이거가 2016년 8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모실 때 얼마나 저한테 기여해 주셨는데. 이제 큰 사람들 다 죽었어. 당시 JP 연세가 90살이네요. 지금 저희가 2년 전이거든요. 보수와 충청을 아우르는 큰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으로 남아 있었는데,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물론 의원님은 이제 JP를 가장 지근거리에서 함께했던 정치인이고, 삼김 시대가 이제 저물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세 명을 비교하면요. JP는 어떤 사람이고, DJ는 어떤 사람이고, YS는 어떤 사람입니까? JP는 낭만형 지도자라고 하면은, YS는 결단형 지도자고. 결단형. 그리고 DJ는 혼을 바치는 노력형 지도자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마지막, 아까 반기문 총장 조문하는 장면도 나왔었는데요. 사실 안철수 당시 대표를 JP가 굉장히 극찬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보이더라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지난 대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난 대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대표를 단일화시켜서 충청권을 이제 집권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요. 박 실장, 이제 호남 사람들이 충청도에 빚을 한번 갚을 때가 됐으니까 그걸 해라.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이제 안철수와 반기문을 합쳐서 한 링에 올려라. 그렇죠. 그래서 반기문 대통령을 만들려고 그렇게 안철수를 띄워주더라고요.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저도 모른 척하고 그냥 안철수 띄워줬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반기문 총장이 JP 얘기를 안 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 반기문 총장이 기본적으로 그때 이제 충청 대망론 해서 JP도 아마 반기문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지 않겠나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굉장히 손을 들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면은 유엔 사무총장 간두고 한국에 귀국한다고 할 때 저를 불러가지고 하신 말씀이 반기문 총장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서 귀국하면은 한 달 동안 네. 이렇게 활동을 해라. 절대 대통령 소리 하지 말고 유엔 사무총장 귀임, 이제 퇴임 인사를 다니면은 그 네. 자체가 한 달 내에 국민들에게 회자되면서 대통령 나오냐 안 나오냐 하는 흥행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귀국하면은 그렇게 할 테니까 박 실장도 잘 도와라. 저한테 꼭 박 실장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박 장관이라고 하든지 잘 도와줬으면 좋겠다. 저는 안철수가 있지 않습니까? 둘이 붙이자.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반기문 총장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통령 후보처럼 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너무나 관심이 그렇죠. 집중됐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오버액션 했죠. 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니까 틀렸다. 저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반기문 총장과 안철수 후보 그 사이에서 반기문 총장과 둘이 만났어요. 네. 만나서 제가 반기문 총장한테 물어봤죠. 김종필 총리가 뉴욕으로 보낸 사람을 만났느냐? 안 만났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지난번 귀국했을 때 김종필 총리를 인사드렸더니 굉장히 꼭 지금 같은 거예요. 네. 왜 거기를 만났느냐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래서 안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려워지는구나 했더니 네. 그래서 반기문 총장이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만약 JP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는. 저는 만약 JP가 사람을 보낸 네. 그분을 만나서 JP가 코치한 대로 움직였다고 하면은 반기문 총장이 그렇게 이슬처럼 사라지지는 않았을 거다. 네. 상당한 붐이 있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겠습니다. 2004년에 정계 은퇴하면서 그때 이제 자민련이 이제 총선에서 지면서 정계 은퇴하면서 노병은 그냥 조용히 사라질 뿐이다. JP의 시대가 저물렀습니다. 국민묘지 싫다고 하고 부인 박영옥 여사가 있는 부여의 가정묘지에 안장하기로 했어요. 이런 부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굉장히 신뢰되는 말씀 같은데요. 저희가 문화관광부 장관한테 해임 건의안이 제출돼서 총리로서 투표를 하고 이제 부결되니까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했더니 박 장관 건강하세요. 미운 놈 죽는 거 보고 죽으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3기임 중에서 맨 마지막에 돌아가실 분이 네. JP다. 아마 지금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겼다 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돌아가셨을 거다 하는데 국립묘지를 가기 싫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분이 국립묘지에 가면은 양김은 네. 대통령으로 안장돼 있는데 네. 나는 초라하게 총리로 안장되니까 차라리 거기 가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데 아내가 가겠다.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